자, 이번 시간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우리가 앞서 고종이 왕이 되었는데 고종이 나이가 어려서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했죠. 근데 이쪽 파트부터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합니다. 왜? 나이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하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이가 차서 아들이 나이 차서 물러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종이 직접 정치하는 것을 친정이라 부릅니다. 친정. 근데 여기 민씨정권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올 거예요. 민씨성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는 뜻인데 고종의 와이프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가 흔히 명성황후라고 부르죠.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한 명성황후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성씨가 민씨야. 그래서 고종이 성격이 되게 유하고 착하대요. 그래서 와이프였던 명성황후한테 많이 좌지우지 되는데 왕은 고종이지만 명성황후가 힘이 셌기 때문에 민씨정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고종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는데 고종은 흥선대원군하고 생각이 좀 달랐어요. 대원군은 외국이 무역하자 그랬을 때 꺼지세요 이거였지만 고종은 한번 해볼까? 명성황후도 한번 해볼까? 좋은 화장품 있다는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때마침 우리나라에도 통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빠고유. 빠고유. 이렇게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라는 사람들인데 박규수는 혹시 박지원 들어봤나요? 연안 박지원이라고 북학파, 청나라랑 무역을 해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앞서 주장했었던 박지원이라는 사람의 손자예요. 앞서 우리 또 나왔었어. 제너럴 셔먼 사건 때 그 배를 불태운 주인공도 박규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서양과 무역하고 싶지만 우리 국가 정책이 너네 fuck you 난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중히 가라 했는데 깝쳐서 제너럴 셔먼을 불태워버렸잖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무역하고 싶어 했었어. 그래서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 오경석은 역관이라는 사람이에요. 역관, 통역관의 줄임말 역관. 그래서 청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들어와 있는 서양의 문화를 본 거지. 그래서 무역을 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배경지식이 있었고 유홍기는 이제 의사예요. 의사, 의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인이라 부르는데 이런 박규수나 이런 중인들을 중심으로 무역하자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 들어봤나요? 일본이 미국한테 당하고 나서 문을 엽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 받아들이고 엄청나게 급격히 개혁에 성공해서 급성장하게 되는데 그 개혁을 메이지 유신이라 불러요. 그래서 자신감이 붙은 이 일본 원숭이들이 정한론을 주장합니다. 정벌하자 한반도를. 왜? 자기들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통해서 업그레이드 됐더니 한반도를 봤더니 졸라 찌질해 보이거든. 전통성에 갇혀가지고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조센쟁 졸라 찌질한데 이참에 한반도를 정벌할까? 라고 했다가 주저주저 하다가 이때 실행에 옮깁니다. 그 사건이 운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이 한양인데 한양으로 들어가려면 요 섬을 지나쳐서 가야 돼. 이 섬이 우리 역사에 자주 나오는 강화도인데 일부러 일본이 운요란 배를 띄워서 강화도에 어슬렁어슬렁 됩니다. 우리나라 수군들이 경고방송했었을 거 아니에요. 야 원숭이들 꺼져 씨발 꺼져 바나나 줄게 꺼져 했는데 일본 애들이 오히려 꺼지지 않고 여의봉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막 바나나 막 토하면서 자극을 주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군이 자위 방어 차원에서 대포를 쏴서 격퇴를 시키려고 했는데 대포가 공교롭게도 일본 운용 앞에 뚝뚝 떨어지죠.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 대포의 사정거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를 유발하고 조센징 니들이 먼저 포 쐈어 해가지고 강화도를 침공을 하죠. 이 사건을 운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포를 빵빵 쏘면서 윽박질러 가면서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에요. 우리가 강화도에서 체결해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조일, 수호, 조규. 그래서 요거랑 같은 말이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조일, 수호, 조규. 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1조가 이렇게 써 있어. 조선은 자주국이다. 우리나라한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때 일본의 인식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옆에 청나라의 속국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랑 단절시키기 위한 의도야. 만약에 이런 조항이 없이 조선을 윽박지르게 되면은 청나라가 간섭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애초에 선빵으로 조선은 자주국이다. 청나라 들었지? 간섭하지 마. 이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항구를 개항시키는 거야. 가장 큰 목적이 항구 개항시키는 거지. 무역하려고. 부산은 원래 오픈돼 있었어요. 임진왜란 끝나고 여기 원래 오픈돼 있었고 인천, 원산이 추가로 개항을 당합니다. 선생님 인천 출신이잖아. 인천에 가면 개항탑이 따로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지
부산, 인천, 원산 기억해주면 좋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본인들이 들어옵니다. 이 공간을 뭐라 부르냐면 옆에 나와 있지만 개항장이라고 불러요. 혹은 거류지라고도 부르는데 심리가 대략 4km 정도 되거든. 4km. 이 공간에는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생활할 수가 있어. 이 공간을 개항장 혹은 거류지라 부르는데, 여기서 일본 새끼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 근데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가 데려다가 재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걸 뺏어갔기 때문에. 치외 법권. 그러니까 법의 적용을, 우리나라에서의 범죄인데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일본 애들 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혹은 영사재판권이라고 합니다. 일본 영사가 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불공평한 거야. 우리 부산 돌아다니다가 그냥 죄 없는 부산 오뎅 장사하는 사람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반 병신 만들어도 얘를 우리나라가 재판 못해. 뭐 해안 측량권, 우리나라 해안가를 일본 애들이 체크하겠대. 나중에 우리나라 쳐들어오기 위한 목적인 거죠. 이따만 해도 우리나라 이런 조약을 체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걸 체크를 못 했나 봐. 그냥 일본이 멀리서 왔으니까 한번 만나줘야지라는 그런 어떤 그런 일환으로 만났는데, 가서 봤더니 분위기가 장난 아니거든. 옆에서 대포 빵빵 터지고, 이건 좀 이상한데 빵! 괜찮네, 사인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어. 그래서 특히 이 두 조항을 계기로 상당히 불평등한 조약이다. 그래서 상당히 불평등한 조약이지만 의미가 있는 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거예요. 앞에 서세동점이라는 표현 기억나요? 서양 세력이 동쪽으로 쳐들어오잖아. 그래서 서양과 동양이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국제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국제법의 근거에서 우리가 체결한 최초의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고, 하지만 잘 몰랐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으로 부속 조약들이 같이 또 체결이 돼요. 이걸 부록이라고 보면 돼. 그죠? 제목도 그냥 부록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항장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4km 이 공간에 일본 원숭이들이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본 화폐가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 가면은 땅 파면 일본 흔적들이 나온다니까, 막 바나나 껍질이라든지 부러진 여의봉 같은 거 막 출토돼. 일본 화폐, 뭐 여의주 같은 거 막 출토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도 불러요. 뒤에 또 나오는데 통상장장이다. 무역과 관련된 걸 정리하는 건데, 특이한 점은 산무. 무슨 무자예요? 없을 무자. 이 세 가지가 없어. 네 가지가 없는, 싸가지도 없지만 세 가지가 없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무관세. 일본의 바나나가 관세 없이 우리나라에 막 팔려. 막 사겠죠. 일본 물건들이 막 들어옵니다. 무제한 곡물 유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땡큐하는 건 뭐냐면 쌀이에요. 쌀을 무제한으로 가져가겠대. 일본 원숭이들의 바나나는 관세 없이 들어오고. 그리고 체육 대우가 없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체육 대우는 이따 나오지만 미국이 최초로 설정을 해놨어요. 이때 일본은 없었습니다. 뭔지는 이따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동서양 통틀어서 일본이라는 거. 서양 최초는 여기 나와 있지만 서양과 최초는 미국입니다. 그 미국과의 서양과의 최초의 조약이 조미소 통상 조약이라 불러요. 요거까지 좀 알아둬야 돼요. 이게 체결된 배경이 청나라가 도와줘. 왜냐면 청나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뭐랄까 형님 이런 역할을 솔직히 해왔었거든. 그래서 그런 걸 더 확인하고 싶어서, 야 동생 조선 일로 와봐. 여기 미국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서양 새끼들 중에서는 그나마 착한 애들이야. 손 잡아 뽀뽀해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요 책이 결정적이었어.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관행적으로 사신을 교환하게 돼 있거든. 이때 간 사신을 뭐라 불렀냐면 수신사라 불렀어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 직후에 김기수라는 애가 갔었거든. 그리고 2차로 김웅집이 갔었고, 또 김웅집이 갔는데 어디로 갔다라는 거야? 일본으로 갔다는 거 아니야? 2차 수신사였던 김웅집이 갔더니, 거기 갔더니 또 청나라 외교관이 이미 와 있네. 그래서 형님, 청나라 형님이잖아 우리. 그래서 형님 외교관한테 차 한잔 얻어마시러 간 거야. 가서 봤더니 황준헌 혹은 황준센 이렇게 불러요. 중국어로 황준센, 한문으로 황준헌 부르는데, 황준헌이 부르는 거야. 어이 김홍지 come here. 조선에서 왔다며? 여기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 한 잔 마시고, 야 내가 책 한 권 썼는데 한번 읽어봐 해가지고 2차 수신사 김홍집한테 이 책을 건네줍니다. 내가 쓴 거야. 절로 잘 썼어. 그래서 이런 내용이야. 야 조선이 나아가야 될 책략,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에 대해서 정리한 거래요.
뭐냐면 러시아를 남하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조선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때 러시아는 주구장창 내려오려고 그러거든. 왜 내려와요? 추워서. 이때는 공군이 없기 때문에 군함 센 나라들, 해군 센 나라가 세계 최강이거든. 그래서 이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발틱 함대라고 해가지고 졸라 강한 해군이 있었는데 문제는 한국이 얼어버려. 그래서 온통 대포도 얼어가지고 제대로 쏴주지도 않아. 그래서 아래로 내려갔을 때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쪽 유럽 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었어, 러시아 애들이. 근데 여기 러시아의 라이벌이 막아서네. 누구? 영국이 막아섭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아시아 쪽으로 내려오려고 한 거야. 근데 이 조선 입장에서 긴장한다 그랬었죠. 국경까지 맞대고. 그래서 청나라가 알려주는 거야. 야, 동생, 너네 이 러시아 막으려면 이렇게 해봐.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친중, 결, 일, 연미. 자, 러시아 막기 위해서 조선, 친중, 중국하고 친하고, 일본하고 연결하고, 여기 미국하고 연결해봐. 뭐 친결연 돼 있지만 다 똑같은 말이야. 친하게 지내라 이거지. 자,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연결하고, 미국과 연결해라. 이 새끼 막으려고 이렇게 손잡으라 이거지.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이 부분, 연미, 미국과 손잡으래. 앞서 바로 우리 미국과의 기억은 어떤 기억이 있었나요? 심리학료로 전쟁까지 했었잖아. 근데 그런 나라랑 손잡으래.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 획기적인 거지. 그래서 김웅집이 이 책을 가져와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고정 하나 보내줘. 전화 갔더니 형님 황준원 이거 주는데요. 획기적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러시아 막으려면 미국과 손잡으랍니다. 그러니까 고정해 봤더니 약간 참신하거든. 야, 미국 전쟁하지 않았어? 우리 얼마 전에? 근데 그렇게 나쁜 나라 아니래요. 그래? 야, 복사해가지고 신하들 좀 읽혀줘봐 했더니 신하들 다 보였더니 신하들이 막 갑론을박해. 지들끼리 의견 나눠줘. 근데 이게 또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 타고 올라가네. 김홍집이 미국과 손잡으라고 한 책을 가져왔다 해가지고 양반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김홍집 찢어 죽이라고 난리를 쳐. 미국 오락해라 손잡으라 그랬거든. 그래서 거기 이따 나오지만 어쨌든 이 영향으로 또 청나라의 도움으로 미국과 손을 잡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과 손잡은 사례고 서양 최초이기도 해요. 조미소 통상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책략 졸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 치해법권 아까 나왔죠. 그리고 최후국대도 있고 거중조정 관세가 있어요. 여기서 이거는 이미 일본이 최초죠. 근데 요거는 미국이 최초예요. 최후국대는 뭐냐면 조선하고 미국이 조약 체결했잖아. 근데 조약 내용 중에 없는 게 있을 수 있잖아. 나중에 조선이 러시아하고 조약 체결했는데 여긴 없는데 여긴 있는 게 있어. 깜빡하고 앉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 아쉽죠. 쥐들하고 조약 체결할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러시아하고 조약 체결할 때 좋은 게 생겼어. 그럼 최국 대우가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똑같이 미국에도 적용시켜주는 거야. 최고의 혜택을 그 나라에 준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조항이 없어도 훗날 무슨 조항이 신설되면은 그 나라에 똑같이 혜택을 주는 거야. 이걸 최국 대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되게 불공평한 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혹시 우리 이권 침탈 기억나요? 아간파천이 이권 침탈을 당하잖아. 근데 러시아가 지켜주기 때문에 러시아한테만 빼앗겨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도 쏙쏙 빼가잖아요. 이 최국 대우 조항 때문에 똑같이 달라고 한 거야. 이게 미국이 최초로 가져갑니다. 이때 일본은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 개정해가지고 일본 그대로 최국 대우 가져가요. 그래서 나중에 철도 다 빼앗아 가잖아. 자, 거중조정. 조선과 미국이 체결한 거죠.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어려움이 처하면은 상대 국가가 어려움 처한 국가 도와주는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이죠. 실제로 나중에 우리나라 누구한테 망해? 일본한테 망하잖아. 그래서 우리 조선 고종 황제가 미국에 사신을 보냈어. 도와달라고. 뭘 근거로? 거중조정 근거로. 미국 대통령 각하 거중조정 근거로 헬프미 했는데 미국 대통령 어떻게 했을까? 미국 대통령 만나주지도 않았어. 우리 사신을. 도망쳐 다니면서 거중조정 쌩깝니다. 알고 봤더니 미국과 일본이 비밀리에 조약을 체결한 거야. 조선을 일본이 가져가도록. 그래서 거중조정을 미국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점은 관세가 이때 신설이 된 거지. 왜냐면 이때 관세가 없었더니 우리나라 막 피보거든. 일본산 막 좋은 제품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소니 같은 거. 관세 없이 싸게 저렴하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해를 한번 보고 야 이거 씨발 좆된 거네. 관세 있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때는 관세를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요게 최초로 들어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서양과 최초라는 거, 역시 불평등하다는 거, 뭐 이런 거 불평등하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하고도 체결했어요. 처음에 어렵지 다른 나라들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야. 야, 조선, 야, 사인 시켜 하던데, 그거 사탕 하나 주면은 사인 잘해. 해가지고 먹읍니다. 이런 나라들. 그래서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은 많이 중국이 도와줬거든. 근데 러시아는 안 도와줘.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왜냐면 청나라가 러시아 견제하거든.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했고, 프랑스가 가장 늦습니다. 프랑스는 앞에 천주교 우리 신자 죽였었잖아. 그 천주교 포교 문제 때문에 그런 걸 허용해 준 거 뭐 찬성 반대하다가 가장 늦게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체결했고 가장 늦게 체결한 프랑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드디어 우리 항구가 열렸죠. 이 열린 항구로 이제 뭐가 들어오겠어? 서양의 문화들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 좋잖아. 좋은 걸 따라하자는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됩니다. 개화 정책. 개화라는 말은 한마디로 서양 문화를 따라하는 걸 개화 정책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너가 오늘 딱 그 머리 하고 왔네. 이거 상투 틀고 왔네. 딱 상투를 트는 우리 전통 양반들. 양반들 봤더니 막 머리도 자르고 막 서양식 따라가잖아. 안경 쓰고. 그래서 우리의 전통을 지키자는 위정척사 운동. 싸웁니다. 그래서 개항 직후에 서양 따라하자는 개화 정책이 있고 그거에 반대하는 위정척사 운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 정책 추진할 때 배경이 이랬어. 왜냐면 우리 주변에 청나라도 개화 정책 하고 있었거든. 그 운동을 양문동이라고 부릅니다. 일본도 했어.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약간 달라. 청나라 양문동은 중체 서양의 입장이에요. 몸체는 중국 것, 쓸거리들은 서양 것.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건 중국 거야, 서양 거야. 중국 거. 몸체자거든. 몸체 거는 중국 것, 쓸 용자거든. 쓸 것들은 서양 것.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사상, 제도 같은 것은 유지를 하되 서양의 무기나 기술 같은 것만 받아들이자. 겉만 바꾸자라는 거죠. 근데 일본은 달라. 메이지 유신이라 해가지고 문명 개화론. 아예 문명 자체를 서양 것으로 싹 바꿔버리자. 겉과 속을 다 바꿔버리자. 그래서 일본이 갖고 있던 전통 사상, 제도 싹 버려버리고 영국 같은 나라의 어떤 의원 내각제 같은 거 받아들이고 서양 거 싹 바꿉니다. 혹시 만화 영화 드래곤볼 이런 거 봤나요? 항상 여기는 드래곤볼 예를 들었는데 그 주인공이 손오공이잖아. 걔네들 사이어인족이라고 불러. 근데 그 새끼들 좀 독특해. 빡 돌면은 힘을 빡 주면은 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전투력이 올라가.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초사이어인이야. 힘을 빡 주면 전투력이 쭉 올라가는 거. 근데 의식은 있거든. 나 세졌어. 나 중국이야. 이거야. 그러니까 대가리는 남겨놓고 전투력만 올라가는 거. 근데 일본은 슈퍼 초사이어인. 슈퍼 초사이어인은 한 번 더 빡 도는 거야. 초사이어는 빡! 이건데 슈퍼 초사이어는 이성까지 잃어버려. 빡! 하면서 친구도 못 알아봐. 왜냐면 내까지 바뀌었거든. 그래서 전투력 극강. 졸라 세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드래곤볼의 초사이어인. 이성은 살아남아있는. 이거는 드래곤볼의 슈퍼 초사이어인. 친구도 못 알아볼 정도로 뇌까지도 바꾼 거, 속까지도 바꾼 거. 근데 결론은 뭐가 더 세? 슈퍼 초사이어인이 더 셉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일전쟁 때 일본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기에 성공한 것을 알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쟁 전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국에서 개화 정책이 추진 중이었어. 그리고 우리 전통의 북학 사상을 계승한 아까 빠고유 있었죠? 빠고유. 이런 분위기 속에 조약도 체결했고 본격적으로 배우자란 개화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야. 김옥균 대빵이죠. 박용효. 얘는 왕의 사위야. 철종의 사위야. 얘는 뭐 그 당시 때 뭐 정승들 집안 아들들이고 졸라 똘똘한 애들인데 똘똘한 만큼 보는 눈이 있었던 거지. 아, 지금 청나라 저 새끼는 초사이어인이네. 강하긴 하지만 슈퍼 초사이어인. 졸라 멋있는데? 졸라 세졌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친일파 애들이야. 일본 유학도 갔었고. 우리는 10,000원짜리 화폐 세종대왕 있잖아. 일본은 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으로 이끈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놈이 거기에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그 후쿠자와 유키치의 제자들이야. 그래서 친일파이자 일본의 강한 모습을 몸소 본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봤더니 졸라 허접하단 말이야. 야,
청나라 이게 아니라 이걸 따라해야 되는데 하면서 왕 설득해가지고 일본 따라하자라고 주장했던 애들이 얘네들이죠. 그래서 저런 애들이 또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정승 아들들이니까 엘리트들이거든. 10대, 20대 엘리트들이야. 얘네들이 개화정책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몸소 추진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거 추진했어. 수신사. 뭔가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일본에 있는 국제정석을 파악하려고 3차례 보냅니다. 그래서 1차, 김홍집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로 갔는데 조선 책략, 러시아 막기 위해서 친결, 아까 요 부분. 이때예요. 그리고 박용료는 나중에 일본 3차로 가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태극기를 사용했어요. 왜냐면 이때쯤 되니까 각 나라들 만날 때마다 자기네 국기 글 들고 오는데 우린 국기라는 게 없었던 거야. 그래서 박용료가 딱 태극에다가 8개 딱 해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고종이 야 앞으로는 이걸로 사용하자 해가지고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태극기로 인정받고 있죠.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박용효, 아까 요 박용효가 우리나라 태극기 만들었어요. 물론 친일파이긴 하지만. 자, 두 번째, 본격적으로 개화 이제 보고 왔잖아. 보고 온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구를 개편합니다. 원래 우리는 왕 있고 의정부 있고 육조 있었죠. 이건 전통적인 기구잖아. 이거랑 별개로 개화를 전담하는 기구, 통리기무하문과 구체적으로 12사 추진기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전통군대였던 오군영을 2개로 줄여. 그리고 신식군대를 만들어요. 일본 갔더니 일본 애들 막 졸라 슈퍼초사이언 돼가지고 에너지 파 쏘고 막 원기옥 모으고 졸라 셌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신식군대, 별기군 만들고 태우 빠방합니다. 바나나 맨날 줘. 그리고 이 교관, 훈련 교관을 일본인을 토빙해가지고 일본 애들한테 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사절단 또 파견을 해. 아까 수신사는 일본으로만 보냈잖아.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주변국에. 그래서 청나라로 영선사라 해가지고 아까 영선사는 요거 보러 간 겁니다. 이건 아까 무기만 바꾼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나라, 청나라의 무기 제조나 군사 같은 거 배로 많이 배워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기창이라는 거, 무기 공장 만드는데 얘네들이 보고 와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조사시찰단, 시찰이란 말이 보고 배운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부산에 모여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보고 와서 나중에 보고서까지 올려, 왕한테. 근데 선생님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신사 유람단이다. 유람은 서커스 유람단처럼 놀러 가는 것처럼. 왜냐면 일본 원숭이들 배우러 간다고 그랬더니 양반들의 계곡품 물고 반대한단 말이야. 도끼 들고 무슨 원숭이를 배웁니까? 사람이 무슨 원숭이입니까? 그러면서 그 정도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놀러 가는 걸 가장해서 갔다 해서 신사 유람단이라고 배웠었는데 요새는 이렇게도 안 가르쳐. 암행어사를 가장했다. 그래서 마치 지방의 탐관오리를 깝친 애들 있잖아. 걔네들 체크하는 걸로 암행어사를 가장해가지고 부산에 모여가지고 몰래 갔다 오죠. 그래서 반발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시찰단을 보냈다라는 거. 그래서 암행어사를 가장해서 보냈다라는 거. 그리고 난 보빈사가 되게 특이한 애들인데 미국 공사가 우리나라 부임하거든. 조약을 체결했잖아.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푸트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답례로 보낸 사신 주고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미국 가게 돼. 이따 사진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국을 간 사신들이에요. 그래서 보빙사 이따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보고 와서 이런 거 만들었어요. 문자를 박는 기구, 인쇄, 그리고 돈전자죠? 화폐 제작하는 기구, 기기창, 무기를 만드는 기구, 우정국, 우정을 나누는 기구, 우편사무. 그래서 이런 게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되고 특히 우정국은 좀 알아둬야죠. 우정총국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양반들이 있었죠. 이런 움직임을 위정척사라고 부릅니다. 발을정 사악할 사자야.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자. 여기서 바른 것은 뭐겠어요? 우리 기존의 성리학적 질서. 사악한 건 뭐겠어요? 서양의 종교나 사상이나 제도 같은 거, 물건들. 한마디로 우리의 성리학을 지키고 서양 것 배척하자는 움직임이 위정척사하고 보수적인 양반들이 중심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시기별로 좀 다릅니다. 이때는 이양선 기억나요? 이상한 모양의 배가 무역하자라고 요구하던 시기였거든. 그래서 통상 요구하던 거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통상 요구 반대 정책. 한마디로 반대하는 거야. 지금은 뭘로 반대해?
뭐 싫어요 누른다라든지 뭐 글 쓴다라든지 이때는 상소 전하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통상욕으로 반대했었던 뭐 이항로, 그래서 화해를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한, 그래서 서양과 퍽혀 날렸던 이때가 흥선대원군 때거든. 그래서 대원군의 지지 세력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 기억할 거 개항요구, 이게 76년도니까 이때잖아. 일본이 요거 이렇게 해서 개항 요구했었죠. 그래서 요거 반대하는 대표적인 사람 최익현, 외항일체론. 최익현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호는 면함, 이 사람의 애장품 도끼, 항상 도끼 들고 다녀. 도끼 나면 무조건 최익현. 그래서 일본 새끼들이 운요 사건 조작해서 강화도 지역 체결하자 그러니까 최익현 그 소문 본 거지. SNS 보다가 뭐 씨발 강화도주야? 그래서 집에 도끼 딱 세팅해가지고 빙빙빙 돌리고 경복궁 가가지고 딱 엎드려가지고 전하 아니되옵니다. 일본 새끼들과 조약 체결을 아니되옵니다. 그 이유가 5개예요. 별이 5개가 아니라 조약 체결하면 안 되는 이유 5개예요. 첫째, 일본 애들 못생겼어요. 둘째, 바나나 냄새 나요. 셋째, 넷째, 다섯째, 외놈 새끼들은 서양들과 똑같다. 저 새끼들 비록 외놈들이지만 서양 새끼들이다. 우리가 외놈 하는데 이미 저 새끼들 뭐 이상한 거 해가지고 서양 새끼들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머리도 자르고. 원숭이가 아니에요. 저 새끼들이 이제 서양 원숭이에요. 그래서 외항일체를 주장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조약을 체결할지언정 안 됩니다. 조약 체결하면 안 됩니다. 조약 체결할 거면 제 목을 치셨어 하면서 도끼로 왕한테 위협해. 왕이 어떻게 했을까? 도끼로 대가를 치던지 쫓아내지 해야 되는데 워낙 거물급이라서 최익혁은 죽이지 않았어. 집안으로 쫓아냅니다. 귀양 보내버려요. 졸로 멋있잖아. 최익혁 왕한테 소리치는 건데 안 죽었어 하면서 도끼 빙빙빙 돌리면서 내려가. 이 소식이 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로 최익현 가오 쩐다. 도끼 최익현. 이걸 누가 집에서 본 거야. 강원도 어떤 양반이었는데 졸로 멋있잖아. 오 씨발 최익현 졸로 멋있는데 해가지고 이 새끼도 막 도끼 딱 세팅해가지고 KTX 타고 서울 가가지고 전하 개화정책 아니되옵니다. 도끼로 제 목을 치시옵소서 해가지고 이 새끼 목이 진짜 날라갔어요. 최익현 따라가다가. 그래서 개화정책 이때 반대하는 양반들 그중에 한 놈 목 날라갔다니까. 최익현 따라가다가. 그럴 정도로 최익현은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조선책략 기억납니까? 요거 김홍집이 가져왔었던 거. 요거 특히 미국과 연결하는 요거 때문에 양반들은 개거품 물어. 그래서 여기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대표인데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상소를 올렸어. 이 만인소라는 것은 10,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연명산소 집단 사인해가지고 왕한테 상소 올린 거야. 대표는 이만손. 그래서 요 내용이 되게 스펙타클해. 전하, 김홍집이 가져온 사사로운 책자를 보니 털끝이 곤두서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쓸개가 흔들립니다 하면서 졸라 흥분된다고 하면서 이거 가져온 김홍집 찢어 죽이십시오. 어떻게 러시아 막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합니까? 하면서 아주 격렬하게 저항한 글을 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영남 만인소고 조선 책략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반대운동을 위정착사운동이라 부르고 나중에 항일의병으로 계승이 됩니다. 항일의병은 나중에 또 뭘로 계승돼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으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 움직임 알아두세요. 자, 여기 볼게요. 이모군란. 자, 이모군란은 무슨 뜻이냐면 이번년의 군인들의 난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군인들만 난동 피우는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도 같이 동참해요. 그래서 하층민과 구식군들이 같이 불만이 있었으니까 같이 했겠죠. 그 시작이 된 것이 선해청 사건이에요. 선해청은 공무원들한테 곡식 나눠주는 창고야. 그땐 곡식이 월급이잖아. 아까 구식군들 차별받은 거 기억나요? 벨기군이랑 신식군대랑 좀 차별대우 받았었잖아. 얘네는 보너스도 좋고 양반들 자식들만 갈 수가 있었고 총 쏘는 기술도 가르쳐주고 바나나도 빠방하게 줬었잖아. 얘네들은 13개월치 월급을 안 줬대. 그러니까 불만이 폭발한 거야. 13개월치? 난 한 달치만 안 줘도 그냥 학교 불지를지도 몰라요. 근데 13개월치를 참았대. 근데 어느 날 카톡이 온 거야. 월급 준다고 오라고. 그리고 얼마나 기분 좋아. 와이프 월급 준대. 드디어 13개월 밀렸는데 월급 준대 하면서 막 울면서 와이프 씻고 있어. 나 갔다 올게 하면서 받으러 간 거야. 그래서 선해청에서 관리가 쌀을 줬는데 열어봤더니 웬걸 쌀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 모래, 겨, 자갈 막 섞여 있는 거야. 중간에 빼먹은 거지. 이걸 본 순간에 그냥 구식군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개새끼 해가지고 그 관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이렇게 월급도 못 받고 이렇게 장난질 당하는 이유가 개화 정책에 있다라고 판단한 거지. 개화 정책에 누가 추진해? 명성황후, 민씨 세력들이 추진하거든. 그래서 화가 나서 요 관리들을 죽여버리고 일본인들한테 적대감을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개항시키고 개화 정책 강요하잖아.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일본 교관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공사관이 불에 타버리고 교관이 죽어버려. 그래서 일본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산해청 사건 때 열받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죽여버렸는데 얘네도 죽여버리고 이성을 찾고 보니까 명성황후 친척도 죽이고 일본 애도 죽이고 이성을 차려보니까 막 좆된 거지. 씨발 좆됐네 해서 누굴 찾아가냐면 흥선대원군을 찾아갑니다. 대원군은 좀 전통을 좀 좋아하는 인물이잖아. 개화정책 싫어하거든. 그래서 찾아가. 대원이 대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죽여버렸어요. 좆됐슈 했더니 흥선대원군이 야 씨발 아무리 그렇지 무슨 공무원을 죽여 따라와 해가지고 화가 난 군대를 이끌고 흥선대원군이 궁궐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명성황후 죽이려고. 근데 명성황후가 눈치채고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도망쳐서 없으니까 대원군이 명성황후 죽었다라고 발표하고 장례식까지 치러버려. 그래서 일시적으로 대원군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이던 개화정책을 중단시켜. 근데 명성황후가 죽지 않았지. 도망쳐서 빨리 뭘 꺼냈을까? 핸드폰 꺼내서 카톡을 보냅니다. 카톡! 어디에? 청나라에. 아까 청나라에 무기 배우로 갇혔던 애들이 있었죠? 영선사라는 애들이 있었어. 얘네들한테 카톡 보내요. 야 씨발 좆됐어 빨리 들어와 해가지고 얘네들이 청나라 애들 끌고 들어와서 이 청나라가 이 군란을 진압하게 되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개목걸이 해가지고 청나라로 끌고 가버립니다. 졸라 치욕스러운 사건이야. 한나라의 왕의 아버지가 개목걸이하고 청나라에 끌려가게 돼. 그래서 문제는 명성황후가 청나라를 끌어들였어. 그래서 청이 진압합니다. 근데 청나라가 용산에 들어와가지고 이 새끼들이 안 돌아가. 그리고 우리나라 궁궐에 들어와서 간섭합니다. 이때 들어왔던 새끼들이 마건상, 멜렌드로프, 위안스카이 이런 새끼들이요. 옛날엔 마젠창이라 불렀는데 요새는 마건상 이렇게 불러요. 멜렌드로프는 독일인이고. 그래서 고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간섭하는 사람들을 고문이라 불러요. 이런 고문들이 들어옵니다. 위안스카이. 이름 졸라 멋있어. 참고로 위안스카이 우리 보령에도 왔었던 거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여기 묵었던 흔적들이 많이 있어. 이 사람들이 얘가 묵었던 여기 호텔이 여기 정은 스카이 아파트라고. 스카이. 그 얘가 타고 다녔던 자동차 스카이 콩콩이라고. 스카이 콩콩 알아요? 위안 스카이가 타고 다녔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간섭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왕을 위협해서 이 조약을 체결해요. 이름 졸라 길어. 조청 상민수로 무역장정. 여기에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속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그리고 아까 일본 피해봤죠? 그래서 일본도 우리나라 윽박질러서 재물포 조약 체결합니다. 배상금 달래. 그리고 자기네 공사관 습격당했으니까 앞으로는 거기다 경비병, 군대를 주둔시키겠대. 이 장면이 미스터 선샤인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는 이 부분이야. 일본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군대를 주둔하게 된 것이 이때부터야. 재물포조약. 배경은 이모군란. 그리고 청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빠르게 개혁 정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일본처럼 강해질까 봐. 그래서 우리나라 간섭하면서 개화 정책이 속도가 좀 늦춰지게 돼. 그래서 전통적으로 청나라를 좋아하는 애들 있죠. 청의 간섭을 받아들이면서 좀 천천히 개혁하자고 하는 온건 개화파랑 일본을 모델로 빠르게 개혁하자는 급진 개화파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래 개화파는 한 몸이었는데 분화, 쪼개지게 된 계기가 이모군란이에요. 청의 간섭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쪽, 반대하는 쪽. 주로 이쪽이 중요하죠. 주로 혈기왕성한 10대에서 20대 젊은이들. 김옥균, 얘가 대빵이죠. 박용효, 왕의 사위, 홍영식 이런 애들. 그래서 얘네들은 일본의 메이주시를 모델로 빠르게 개혁하고 싶어 했었죠. 슈퍼초 사이어인. 근데 얘네들은 좀 나이 든 관리들이고 그리고 청나라의 양문동 초사이어인 정도.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 주장합니다. 동양의 정신을 유지하되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아까 양문동이 뭐랑 비슷해요? 중체서용이라는 게 있었죠.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동도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도서기는 빠른 개혁이 아니라 좀 느린 개혁을 뜻하는 쪽이고 얘네가 추진한 걸 말합니다. 근데 얘네는 달라요. 일본과 똑같은 문명 개화론. 문명 자체를 바꿔야 된다. 겉뿐만 아니라 뇌도 USB 딱 꽂아가지고 서양식 제도, 사상을 받아들여야 된다. 왜? 얘네 다 친일파거든. 그래서 일본을 모델로.
그래서 서로 으르렁 으르렁 대고 있었어. 근데 이 으르렁 으르렁 되는 거 꽝 충돌한 것이 갑신정변입니다. 바로 2년 뒤에. 배경. 지금 청나라가 간섭하고 있죠? 이 새끼는 안 돌아간다 그랬었잖아. 그리고 급진개혁파가 되게 공경에 빠져요. 이때 개화정책 하려면 좀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찍어내려고 그랬어. 특히 멜렌드로프가 무슨 돈을 찍어내려고 그랬었거든. 당 오전. 근데 김옥균이 반대합니다. 아,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나 김옥균이에요. 김옥균. 나 별명 뭔지 알아요? 친일파. 일본하고 친하거든. 내가 일본에서 돈 꼬올게. 그딴 거 만들지 마라. 귀찮아.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차관, 꼬은 돈을 차관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가져오려고 시도를 하려고 그랬었어. 큰소리 빵빵 치고 나 친일파라니까. 근데 실패합니다. 큰소리 빵빵 쳐놨는데 입장이 좀 난처해지잖아. 씨발 고종 내가 김옥균 병신 새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진개혁파가 좀 난처해져. 근데 또 우리나라에 있던 청나라 군대가 2분의 1이 빠져나가네. 왜냐면 청나라하고 이때 프랑스하고 전쟁 직전까지 갑니다. 왜 베트남을 누가 차지하는지를 두고서 프랑스랑 청나라가 으르렁 되는 그런 시기야. 청나라 군대가 부족하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군대 2분의 1을 빼가. 군대가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김옥균이 씨발 족같네. 나보고 병신이라고 해가지고 쿠데타를 준비를 하는데 다른 나라가 안 도와준대. 근데 일본이 딱 보니까 견적 나오거든. 이거 잘하면 친일 정권 세울 수 있겠는데 해가지고 일본이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옥균아 한번 해봐. 내가 바나나 공수해줄게. 예봉도 빌려줄게. 에네르기 쏘는 거 알려줄게. 해가지고 김옥균을 가스라이팅 시켜. 그래서 김옥균이 실행에 옮기죠. 그래서 D-Day는 언제냐면 이 우정국 기억납니까? 우정 총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픈식을 해. 그래서 막 박앤 세일도 하고 상품권도 준대. 사람들 많이 몰려있을 거 아니야. 특히 얘네들이 많이 왔었어. 이런 온건개파 애들이. 근데 얘네들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민씨 정권 애들이 많이 왔었을 때 파이어! 우정 총국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파이어! 그러니까 불이야! 하고 막 뛰쳐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앞에 누가 대기하고 있냐면 이 김옥균 일당들이 개화파, 급진개혁파 애들이 칼 들고서 살생부 딱 들고서 나오는 족족 베어 죽입니다. 죽여. 패스. 죽여. 해가지고. 그리고 궁궐로 들어가가지고 왕과 왕비를 끌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개혁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모델로 하고 싶은 거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발표합니다. 근데 명성황후가 또 누굴 끌어들냐면 그 팬티 속에 핸드폰 숨겼나 봐. 그러니까 앞서 했는데 숨겨놨다가 몰래 야 오줌 매러 따라올 거야? 씨발 꺼져 해가지고 화장실 몰래 또 까똑 가미야 해가지고 청나라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진압하면서 3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도와주기로 약속했던 일본 새끼들은 처음에 도와주는 척 하더니 지들도 나중에 도망가 버려. 이렇게 끝난 이 3.1천하라는 사건이 갑신정변이에요. 일본 새끼들 배신 때린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 김옥균의 일기장을 보니까 이때 김옥균이 발표했던 게 남아있어. 이런 거 하겠대. 청나라하고 임금으로 모시는 거 없애겠대 이제. 그리고 신분제를 폐지하겠대. 이거 엄청난 사건이야. 우리 역사에서 신분제 폐지 거의 최초로 주장한 거야. 그리고 입헌 군주제 주장합니다. 왜? 일본이 이때 입헌 군주제를 바꿨거든. 일본은 영국 따라한 거고. 그래서 신하들의 모임을 내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내각제도, 입헌 군주제 하겠다라는 거야. 왕이 아니라 신하가 권력을 잡는. 그리고 재정, 나라 돈을 일어나 호주에서만 관리하겠대. 이 주장은 뒤에 계속 나오거든. 왜냐면 나라 돈을 여러 부서에서 다 관리했었나 봐.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호주로 2호 예병 형공 기억나나요? 그중에 호주에서 다 책임지고 관리해라. 이런 게 개혁안에 있을 정도로 그 당시 문제였었나 봐.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언제다? 갑신정변 때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청나라가 진압했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가 아니고 두 개죠. 아까는 이거 끝나고 청나라가 간섭했었잖아. 근데 간섭이 더 심해져. 그리고 조약을 또 체결합니다. 웃기는 건 쥐들이 가스라이팅 시켜놓고 쥐들도 피해 입었다고 또 우리나라 윽박 질러가지고 또 조약을 체결했는데 행성조약이야. 배상금 달려. 쥐들 가스라이팅 시켜놓고. 그리고 일본 공사관 아까 여기 불에 탔었죠. 요거 짓는다라고 돈 달려. 우리나라 일본 새끼들 막 깝치니까 막 지랄지랄 하니까 다 들어줬어. 한성조약.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일본 군도 들어와 있고 청나라 군대도 들어왔었잖아. 그래서 보니까 잘못하면 청하고 일본이 전쟁 나고 생겼잖아. 그래서 지들끼리 쇼부칩니다.
야, 우리 동시에 한반도에서 철수하자. 그리고 훗날 혹시라도 한반도에 어느 한 국가가 들어가게 되면은 카톡으로 알려주자. 상호 통보해주자. 나중에 이게 씨앗이 되죠. 동학 농민운동 때 우리가 청 끌어들이거든. 요거에서 근거해서 일본 알려주게 돼. 일본도 자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일본은 전쟁 준비하고 들어오면서 기습 공격해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이 더 크게는 텐진 조약이 나중에 동학 농민운동 때 청일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씨앗이 되었다라는 거. 근데 이건 3.1선언으로 끝났지만 엄청난 의의가 있습니다. 왜? 입헌 군주제라고 하는 왕은 있지만 왕의 권한을 줄이는 걸 입헌 군주제라고 그러죠?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었거든. 이런 거 시도한 움직임이 없었거든. 그리고 아쉬운 점은 누가 일으켰어? 이런 엘리트들, 정승자제들이라든지 왕의 사위라든지 똘똘이들이 일으켰잖아. 하층민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에 윗대가리들, 위에서만 시작한 개혁이라는 거. 그리고 일본이 군사적 지원에 의존했다라는 거. 나중에 일본 배신 때려가지고 좋댔잖아요. 이해됩니까? 이 사건이 갑신정변이에요. 그럼 잘 봐봐. 지금 갑신정변 끝났어. 청나라 애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행사한 거죠. 진압했잖아. 일본도 가스라이팅 시켜서 개입했죠. 그리고 이 틈을 타서 고종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야, 청도 못 믿겠다. 일본도 못 믿겠다. 러시아를 끌어들이자 해가지고 비밀리에 조로 비밀협약을 추진합니다. 이게 또 소문이 퍼졌네. 그 러시아가 내려와. 아까 러시아 라이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러시아가 내려오는데 여기 막아선 나라가 영국이었잖아. 여기가 혹시 들어봤어요? 크림반도? 아이스크림의 크림반도. 그래서 여기서 전쟁도 벌어져. 러시아하고 영국이. 이게 크림 전쟁이야.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브랜드 나오잖아요. 영국 애들이 러시아 개새끼들 베스킨 라빈 31 해가지고 막 베스킨 라빈스 막 난리잖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베스킨 라빈 31이에요. 31방 날렸대. 그래서 베스킨 라빈 31. 그래서 여기서 영국이 이기죠. 그래서 영국이 이쪽으로 택하잖아.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막 엄마는 외계 먹다 말고 토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씨발 일로 내려온다고? 여기까지 와. 여기 와서 여기가 여수거든. 여수 아래 섬이 하나 있어요. 거문도라는 섬이에요. 그래서 영국 애들이 거문도를 차지해. 목적은 러시아 기어오는 걸 막는 거지.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끌어들인다는 소문을 들리니까 영국이 러시아 남하를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거문도를 불법 차지한다. 이게 거문도 사건이야. 우리나라 졸라 황당한 거지. 영국 새끼들이 막 여기 막 엄마는 외계인 침 질질 흘리면서 우리나라 섬을 차지했어. 여기 우리 주민들 살고 있었거든. 주민들이 좋아했을까? 영국 새끼들 막 엄마는 외계인 이렇게 하고 외계인처럼 오니까 졸라 좋아했대. 왜 영국 애들은 신사의 나라잖아. 와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봐. 스트로베리야. 이거 딸기. 엄마는 외계인이야. 졸라 맛있어. 주니까 졸라 맛있거든. 친절하거든. 심지어 영국 애들 잘생겼잖아. 그래서 거문도에 우리 처녀랑 영국 해군이랑 썸도 타고 막 그랬었대야. 그래서 막 콜라도 주고 그 사진 보면 콜라병 막 쌓여져 있어요 이때 막. 그래서 우리도 뭐 어떻게 막 해줬지. 처갓집 통 닫고 튀겨주고 막. 그래서 막 놀기도 했어 막. 야 이게 콜라라는 거거든. 코카콜라 너무 달고 이거 펩시콜라인데 한번 딱 해가지고 따라해봐. 펩시맨 막 이러고 놀고 앉아 있어. 근데 거문도 실제 가보면 나 가보고 싶거든. 못 가봤어. 여수에서 배 타면 갈 수 있어요. 이때 영국 애들 많이 죽었어. 거문도에서. 왜 죽었냐면? 왜 죽었대요? 감기 걸려서 많이 죽었대요. 왜냐면 여기 우리는 오래 여기 살았으니까 이제 체질이 맞잖아. 근데 영국 애들은 여기에 왔었을 때 체질이 안 맞으니까 풍토병 같은 게 걸리는 거지. 감기. 바이러스는 있어도 항체가 없으니까 감기에 걸려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거문도 가면 꼭 보세요. 영국 수병들의 해군들의 무덤들이 있어. 아마 관광지 꾸며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의했지. 아무리 그래도 검은 사람들 좋아해도 야 씨발 왜 우리나라 땅 깝쳐? 또 청나라가 도와줍니다. 야 내 동생 나라인데 야 영국 꺼져 씨발 가서 프리미어 축구나 봐. 손흥민 오늘 출전한대 뭐 그러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때요? 청나라 깝치지, 일본 깝치지, 영국에도 기어 내려오지, 영국 새끼들 깝치지. 사면 초과야. 우리나라 어떻게 씨? 그래서 이때 중립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걸 조선 중립파론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사람이 유길준. 얘도 급진개혁파예요. 그리고 독일 부영사 부들로.
얘는 감기를 몸에 달고 사는데 맨날 부들부들 떨어. 추워 씨발 부들러. 그래서 부들러나 육일준 중립화론을 주장합니다. 야 저기 서양을 봐라. 여기 초우르트라 강대국들이 있는데 여기서 독립을 유지한 나라가 있다. 스위스다 스위스 봐라. 야 앞으로 해도 스위스 뒤로 해도 스위스. 이름 졸라 좋네. 야 우리도 요 스위스처럼 강대국들 주변에 쌓여져 있는데 우리도 스위스처럼 나라는 이름 바꾸진 않더라도 중립을 선포하자. 육일준과 부들러가 주장합니다. 부들. 오케이? 자, 이때 갑신정변 때 주장했던 게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대원군을 컴백시켜라. 청나라에 조공바치지 않겠다. 근데 청나라에 흥선대원군 언제 갔대야? 여름방학 때 갔나? 언제 갔대야? 아까 여기 끌려갔잖아. 청이 진압하고 끌고 갔죠? 이때 포로된 대원군 돌려보내라. 쪽팔리다 이거지. 우리 왕족을 니들 왜 데리고 있어? 요거 문부를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자. 인민, 사람들을 평등하게 하자. 신분제 폐지를 주장한 거야. 이거 엄청난 사건이지. 그것도 하층민도 아니라 누가?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신분제 제일 꼭대기 있는 새끼들이 신분제를 없애재.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순수한 거야. 그러니까 지들이 권력다는 욕심보다는 빨리 일본처럼 강해지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워. 이 엘리트들이 너무 성급했어. 그리고 여기 뭐 대신과 참차는 신하들이거든. 얘네들이 회의를 결정하고 발표하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뭐 대신과 참찬이. 그러니까 신하들이 뭔가 결정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왕은 있지만 신하들이 영향력이 더 세진 거야. 얘는 세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왕은 있지만 왕의 힘을 제한하는 걸 뭐라 부른댔어요? 입헌 군주제. 그래서 요 13조랑 14조는 입헌 군주제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료들은 선생님 많이 선별한 거예요. 시험에 꼭 나오는 것들이니까 선생님 졸라 고민했어. 졸라 많은데 다 놓고 싶었는데 넣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시간 오래 걸려서. 근데 이것만이라도 꼭 보세요. 자, 강화도 조약 체결. 요 그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그림이야. 일본 애들 신식화돼 있죠? 우리 전통. 그래서 연무당에 놓은 곳에서. 자, 자주국이래. 청나라 간섭 배제한 거였었죠? 그리고 부산에 이미 개항돼 있었고 두항구, 인천, 원산 개항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안가를 측량하겠대. 해안 측량권. 침략의 어떤 사전 목적이죠. 그리고 일본 국민이 죄를 범한 것은 일본 애들이 재판한다. 영사재판권, 치해법권. 그래서 요거랑 요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고, 하지만 우리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조일소 조규 꼭 기억해야 되고, 이거 이제 미국과 체결한 거죠. 서양과 최초는 미국이었습니다. 요거 만약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도와주자. 이거 뭐라 그랬댔죠? 거중 조정 조항이라고 그랬어요. 액면은 되게 좋지만 미국이 이거 쌩깠죠? 그리고 요거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하면은 자동으로 미국한테도 똑같이 달라. 최국 대우라고 그랬었죠? 나중에 아간파천 이후에 이권 침탈이 웬만한 나라들이 최국 대우 조항으로 똑같이 빼앗아 갔다라는 거. 자, 조선책략. 황준원이 쓴 책이죠?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형님이 줬다 해서 가져왔었죠? 그래서 러시아를 막는 방법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해라. 특히 요 부분이 영향을 끼쳐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거죠. 하지만 여기에 반발하면서 흥분한 이만손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위정착사운동. 자, 수신사 1차, 보빙사. 나 얘네들이 되게 신기해. 어떻게 보면은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거든. 이렇게 해서 미국 수도까지 가. 미국 대통령도 만났어. 쌤 알기로는 최초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을 간 사신들이야.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지. 배 타고 갔잖아. 엄청 큰 크루즈선. 근데 가고 가는데 공연을 해줬나 봐. 여자들이 이렇게 발레를 시켰나 봐. 막 이러고 있잖아. 이 새끼들이 막 흥분한 거야. 어떻게 서양 새끼들은 여자들 저렇게 학대하는가? 여자를 빨간 먹여놓고 저렇게 돌릴 수가 있는가? 나쁜 새끼들 해가지고 이게 발레라는 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여자를 헐딱 벗겨서 되게 뭐랄까 가혹한 행위를 하는 걸로 인식을 했대. 막 비판해. 서양 새끼들 역시 오락기가 맞아. 그러면서. 그리고 봤더니 테이블에 커피가 있거든. 이거 보고 흥분해. 이런 개새끼들 우리 보고 사형목 죽으라는 것인가 해가지고 커피를 사약으로 인식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또 가서 봤더니 미국 대통령 오잖아. 미국 대통령 딱 문 열고 나오니까 대뜸 그냥 큰 점. 얘네들 머릿속엔 대통령 인식이 없는 거지. 청나라 황제로 인식하는 거지. 그래서 미국 황제가 오시는구나 해가지고 눈도 못 맞추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딱 큰 절. 그때 미국 대통령이 다 얼마나 당황스러워. 보통 외국 사진 오면은
악수하잖아. 악수하려고 그랬더니 냅다 큰절하니까 어이 왜 그러시냐고 씨발 더 숙이라고 막 더 숙이라고는 안 했겠죠. 일어나시라고 해가지고 악수했겠지. 그 큰절하는 모습이 미국의 그 당시 신문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문화 충격을 느꼈던 보빙사 알아두세요. 자, 조선시절단 암행어사를 가장해서 일본 수도까지 갔었죠. 양무운동 느린 개혁 청나라 거, 메이주신 일본의 빠른 개혁 대표적인 사진들입니다. 보다시피 무기 위주의 개혁이었었고, 자 위정척사운동은 이런 개화 정책에 반대한 거였었죠. 그래서 서양 오랑캐란 말부터 위정척사 단어죠. 그래서 이양로 초기에 통상을 반대했던 움직임이고,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는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외양일체론 주장했었던 최익현 강화도 지역 반대했었죠. 빙빙 돌리다가 쫓겨났고 그거 따라하다가 목 달아난 놈도 있었죠. 그래서 이만수 영남 만인소, 영남은 경상도 지역이에요. 경상도 지역에 10,000명이 되는 양반들이 집단 상소를 올린 거예요. 전하,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유포한 사사로운 책자를 보니 털끝이 일어서고 쓸개가 흔들리면서 울음이 폭포쳐 흐릅니다. 이거 되게 리얼하게 써놨지 않았어? 털끝이 곤도서고 쓸개가 흔들린대. 쓸개 흔들려 본 적 있어요? 야, 이 당시 양반이 쓸개가 흔들리는 표현을 써.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러시아는 원래 우리랑 좋고 나쁨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괜히 남의 말 듣고 왜 멀리 합니까? 그 러시아, 미국, 일본은 원래 같은 오랑캐인데 그들 사이에 누구는 좋게 해주고 누구는 씨발 빡큐 날립니까? 그래서 괜히 분쟁 일으킨다 이거지. 논리는 다 있어. 그 유명한 영남만인소. 자, 이모군란의 계기가 됐던 별기군 특별 대우를 받았죠. 99년대에 차별했었죠. 이모군란을 그림을 남겨놓은 건데 잘 보면 일반 민중들도 여기 일장기 도망치는 모습. 그래서 일본 애들도 피해를 보게 돼요. 공사관도 불에 타고 교관도 죽고 일반 백성들도 개화 정책에 불만이 많았었다라는 거. 그래서 체결한 조약이 재물포조약. 이모군란의 결과죠. 이것도 이모군란의 결과고. 그래서 배상금 내고 일본 공사관에 군인을 둔다. 그래서 일본이 군인을 두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라는 거. 재물포조약. 그 조청 상미스리 무역장정에는 우리나라를 속국이라고 명시해놨죠. 우리나라 깜보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랑 이때 국제법에한 조약들 많이 체결하잖아. 그래서 그런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의 시작이었던 우정총국 서울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여기 수요 집회하는데 바로 옆에 있어. 100m도 안 걸려요. 몇 분 봤어요. 그래서 갑신정변 여기 보면 잘렸지만 우정총국 나오죠. 우정총국 나오고 궁궐내에 막 돌아다니는 장면 나오면 무조건 갑신정변이에요. 요거 찾으면 돼. 우정총국. 그리고 여기 급진개화파. 참고로 얘가 김옥균이거든. 얘 김옥균 대빵이죠. 야 3.1천으로 끝났잖아. 갑신정변. 얘네들 어떻게 됐을까 다? 거의 다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김옥균도 일본 도망갔다가 나중에 청나라로 도망가. 왜냐면 여기 명성황후가 얘 죽이려고 자객 보내거든. 그러니까 도망쳐서 청나라로 막 짜장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도 자객 보내가지고 홍정우라고는 조선인을 보내. 홍정우. 그래서 이 홍정우가 김옥균을 총으로 사서 잡죠. 그리고 대가리를 잘라서 소금통에 절여가지고 서울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 거리에다가 꽃쟁이 딱 꽂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역적의 대가리 보라고. 그게 인터넷 치면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옥균 대가리가 날아가요. 어떤 애는 이거 요거 역적의 집안이라 해가지고 집을 싹 다 밀어버려. 완전히 멸문지와 감을 없애버려. 또 서재필도 여기 가담했었거든요. 서재필 들어봤어요? 서재필은 일본 갔다가 미국으로 갔어. 미국에서 미국 시민이 돼서 나중에 독립회표 와서 세우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김옥균 알아두고. 근데 이 손모양이 좀 독특해. 이것 때문에 얘네 어디에 가담했었다는 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신호래. 근데 공교롭게 난 설명했는데 진짜 뭔가 독특하긴 하죠. 손이 시려웠나? 왜 그러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여러 나라에 깝치니까 중립파를 주장했었던 거 6.1준 부들부들. 그리고 이게 그 당시 그림이거든. 우리 코리아를 낳기 위한 일본과 청나라의 갈등, 저 멀리에서 러시아의 갈등.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중립해야 된다. 여기 중립파론, 6.1준에 글이 나와 있죠. 오직 중립만 하자. 그래서 이런 사례들 보고 사건 연관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최종 정리 갈게요. 자, 개항. 자, 대한군이 물러나고 운요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었죠. 다른 이름 조일소 조규. 개항, 치해법권, 해안 측량권이 있는 최초지만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거.
그리고 경제랑 관련된 조약들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서양 최초는 조미소 통상조약이죠. 청나라가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 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죠. 러시아를 막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방러 이렇게 하자. 특히 미국과 연결해라. 이 부분 때문에 조약을 체결했고 이것이 서양 최초다. 하지만 역시 불평등이다. 그래서 요거는 일본이 최초였었죠. 근데 요거는 다 미국이 최초입니다. 최애국 대우, 거중조정, 관세, 그리고 기타 여러 나라들. 그래서 이제 한국 열리는 게 어려웠지, 열렸잖아. 그래서 그 열린 항구로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배우자는 개화 정책 추진되고 그거에 반대하는 위정착사 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때마침 청나라도 양무운동, 느린 개혁, 일본 메이지 순으로 빠른 개혁 이런 게 있었고 우리나라 개화파가 형성돼 있었고 그래서 개화 정책 수신사 보내고 특히 2차 꼭 기억하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개화기구 만들고 별기구 만들고 얘네를 차별해가지고 나중에 폭발하죠. 이모군란. 그리고 여러 나라를 보기 위한 사절단을 보냈었죠. 그래서 일본군은 조사시차단, 암행어사 가장했었고 청나라 무기부로 갔었다가 이모군란 때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보빙사, 최초로 미국 가서 문화 충격 받은 애들. 그리고 여러 근대 시설이 만들어지고 특히 우정국은 나중에 갑신정변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거에 반대했었던 위정착사 운동, 성략 질서를 지키려고 했었던 운동이죠. 반대 운동이에요. 전하 아니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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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아니되옵니다. 개항 아니되옵니다. 개화 아니되옵니다. 의병으로 개성이 되죠. 나중에 독립군으로 개성이 되죠. 특히 개항에 반대했던 외항일체론과 조선택략에 반대했었던 영남왕인소. 뭐가 흔들렸다? 쓸개가 흔들렸다. 자, 이모군란, 이모년의 군인들의 반란이었었죠. 선해청 사건이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일본 피해를 입혔죠. 대영군 재집권했다가 청나라 진압하면서 끝나게 됐죠. 그래서 청나라가 간섭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속구로 명시한 조정 상미수를 무역 장정 체결하고 일본이 피해 보상하라고 그랬었죠. 일본 경비병이 주둔한 건 최초라는 거. 그래서 이모군란 계기로 분화, 온건과 급전으로 나눠지게 되죠.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고위층 자제들이 일본의 메이지신을 모델로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었죠. 하지만 청나라가 간섭 때문에 흐지부지 하다 보니까 우정청구 사건을 계기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자기들의 하고 싶은 개혁을 발표를 했었죠. 하지만 청나라 진압으로 3.1천하로 끝났었고 이들이 하고 싶었던 게 이 개혁안에 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신분제 없애고자 했었고 왕의 권한을 줄인 입헌 군주제 일본을 모델로 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결과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결과 비교하는 게 잘 나옵니다. 여기는 재물포조약이죠. 근데 여기는 한성조약이에요. 그리고 청일본 간의 텐진조약, 나중에 청일전쟁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거. 3.1찬으로 끝났지만 의의가 있었죠. 최초의 정치운동이었었고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하는 한계점과 일본에 의지한 아쉬움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 강대국들이 깝치니까 중립하자라는 주장이 등장하죠. 근데 그 전에 거문도 사건이라고 있었죠.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들을 불법 점령한 사건. 그래서 중립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요 개혁안이 여기 있는데 요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개항과 관련된 자료. 자, 요 조항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자주국, 한국개항, 해안측량권, 시해법권. 자료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등학교부터는. 그리고 미국과의 조약. 이건 거중조정이라고 그랬었죠. 최애국 되고 있었고 조항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선책략. 김홍집이 가져왔었죠. 러시아를 막는 책략으로 이렇게 미국과 손잡으라 했었고 이거 결과 체결한 조약 조미소 통상조약. 자, 그래서 수신사 보냈고 개화정책이란 미국에 보냈고 일본에 보냈고 자, 청나라 이거 배우려고 그랬었고 일본이 이거 배우려고 그랬었고 그리고 이런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게 위정착사 운동. 그래서 여기는 통상반대, 개항반대. 특히 개항반대 여기 외인, 뭐 양적 나오면 무조건 체육형입니다. 뭐 도끼. 그리고 이만성 영남왕인소는 아까 요거에 반대하는 글이었었죠. 그래서 러시아 나오고 뭐 미국, 일본 나오고 이런 말 나오면은 아 이거에 반대한 거라는 거. 그래서 이만성의 영남왕인소 아주 유명합니다. 자, 별기군 이거 하면 뭐 이모군란 딱 떠오르겠죠. 이모군란 실제 모습 그림을 남겨놓은 거 되게 잘 나와요. 제일포조약 이모군란 결과였었죠. 그래서 경비병을 일본이 최초로 주둔시킨다라는 거. 조정 상미선 무역장정 역시 이모군란 결과.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명시했다라는 거. 갑신정변 시작이 우정청국이었었죠. 지도에 이렇게 펴나오고 이렇게 우정청국 나오면 무조건 갑신정변.
자, 손이 시려운 급진개업파. 그리고 김옥균. 나중에 대가리 잘리죠? 자, 이 정도 사진과 자료는 알아야 되고, 이렇게 뭔가 굿이 졸라 많고 사면에 뭔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한반도 중립화론, 6.1준, 부들러. 그리고 그 당시 모습을 그림을 표현해 놓은 거. 그리고 여기 중립이라는 단어 나오면 역시 6.1준. 오케이?